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여름 날씨는 척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열대야와 장마로 인한 기온과 습도 변화는 허리 근육과 신경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장시간 쐬는 에어컨 바람도 척추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척추는 건강하십니까? 저리고 아프고 뭐 걸을 수가 없을 정도니까 엄청 아팠어요.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여기가 우리하에 아프고 구부리고 뭘 하면은 허리가 많이 아프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요.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찢어진 느낌의 통증이 들어가지고.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4개 부분으로 구분되며 우리 몸의 중심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집니다. 척추 치료를 위해서는 척추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척추 치료의 필수 요소에 대해 김주은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몸의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 뼈대 자체가 우리가 안전하고 일단 현재 깨끗한 상태가 돼야지 환자가 보행도 잘 되고, 우리가 뭐 경추 같으면 목도 우리가 이게 안에 뭐 큰 협착이 있거나 디스크가 없어야지 우리가 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고, 기둥인 척추 자체가 굉장히 이제 깨끗하고 깔끔한 상태가 이제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허리 건강, 이게 척추를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흔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소위 말하는 척추 협착증, 그리고 디스크라고 해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간판 탈출증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건 급성으로 보통 갑자기 이렇게 팍 이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제 안에 디스크라고 해서 물렁뼈가 있는데, 어떤 외력이나 어떤 퇴행성 변화에서 이 파열되게 되면 이렇게 디스크가 이게 돌출되게 되거든요. 예, 돌출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 그러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척추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보통 요추에 많이 생기는 거고, 물론 뭐 경추에도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나이가 이제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척추 치료의 카테고리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하고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볼 수 있고, 비수술적 치료는 일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물적인 치료도 이제 먹는 약으로 이제 하는 치료도 있을 수 있고, 안에 이제 신경 주위에 약을 넣는 신경유사, 그리고 비수술과 약간 수술의 경계인 사이에 이제 중재적으로 할 수 있는 카테터를 넣어서 안에 생리식염수를 세척해주고 약물 주입하는 뭐 신경 성형술, 그리고 이제 수술적인 카테고리를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한 5, 6년 전부터는 이제 내시경이라는 이런 아이템이 나오면서 개복 수술에서 이렇게 최소 침습의 미니멀 인베이시브한 내시경, 특히 양방향 내시경은 이렇게 한쪽은 내시경이 들어가고 한쪽은 이제 기구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근육을 황폐화시키지 않고 수혈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보행 자체도 상당히 빠르고, 예. 척추 수술에서 이제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필수 요소는 3가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진단, 의사의 술기, 기술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와 의사의 유대관계입니다. 환자와 의사가 믿음이 없으면은 제 생각에는 성공적인 치료가 잘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치료를 받은 사람은 그 서전하고 그 의사와 끝까지 가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번호나 제 개인 번호를 이제 뭐 프라이버시를 오픈해서 이제 이렇게 교감을 하고 하면 의사에 대한 환자가 신뢰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환자가 의사를 믿어야 그런 효과들도, 그런 치료, 임상적인 치료 효과 자체도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계속된 무더위로 시원한 바람이 그리워지는 화요일 아침. 박명순 어머니는 이른 시간부터 병원을 찾았는데요.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는데요. 몇 달 전부터 허리에서부터 시작된 다리 통증은 주사 치료를 받아도 더 나아지지 않고 통증이 심해져 수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 2년 전에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저려가지고 여기가 발까지 그러면 못 걸었어요. 그 병원에 와서 이렇게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여기 뭐 전방 뭐 방해증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한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3개월 전부터 계속 또 그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걸을 못 걷고 그래서 제가 좀 병원 가니까 그 수술한 위에 뭐 물주머니가 이렇게 하나 생겨서 그게 신경을 물리고 있다고 그렇게 진찰이 나왔어요. 저리고 아프고 뭐 걸을 수가 없을 정도니까 엄청 아팠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전에 수술하신 게 지금 한 2, 3년 됐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방 전이증, 이게 척추 분리증이라고 해서 5번하고 6번이 척추가 뼈가 이렇게 중간에 사이가 갭이 있었어요. 요거가 지금 분리가 돼서 요거 때문에 이제 뼈가 이제 흔들거리는 여기가 지금 뼈가 이렇게 여기 지금 갈라져서 지금 여기에 틈이 벌어 있으니까 구부렸다 폈다 하면은 신경이 많이 눌려서 그때도 왼쪽이 아팠는데 그때는 이제 척추 분리증에 의한 전방혈증을 해서 뼈와 뼈 사이에 보형물 넣어가지고 내시경으로 유압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사실 하고 나서 괜찮았죠.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예, 예. 2년 넘게 큰 문제가 없었다 그죠? 네. 여기 좀 물혹이 이렇게 지금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신경을 이렇게 4번, 5번에 수술했는 부위 위에 쪽입니다. 예, 위에 쪽에 우리가 직경을 재보면 한 1cm 정도 돼요. 이것도 지난번에처럼 이제 내시경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해당 부위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근육의 손상도 많이 없고 절개도 별로 없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내원 당시에 이제 왼쪽 하지 방사통이 이제 굉장히 심해서 오셨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하고 계속 오래 알던 환자고 이제 2020년도쯤에 허리 척추 분리증, 전방결혈증 때문에 유압수를 내시경을 통해서 받으셨고 한 몇 년 동안 또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한 2, 3개월 정도 전부터 갑자기 통증이 생기셨어요. 근데 이제 MR을 보니까 이제 오른쪽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요추 5번, 전추 1번에 이제 수술을 시행을 받았는데 그 인접 분절에 이제 이렇게 물혹이 심하게 생겨서 이 신경근 5번 신경근을 상당히 누르고 있었어요. 다른 병원에서도 신경 차단술을 몇 번 했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서 호전이 사실 없으면 수술적인 치료로 이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뼈에 지금 자라나와 있는 물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예정하였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입원실로 향하는 박명순 어머니는 이제 수술을 한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수술실로 가기 전 기본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긴장을 감추려는 듯한 그녀의 표정에서 오늘 수술을 마지막으로 이제 힘든 시간이 없었으면 하는 그녀의 바람이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분이 척추 5번하고 천추 1번 척추 분리증 때문에 그 내시경으로 이용해서 척추 유압수를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한 2년 반 이상 괜찮으시다가 갑자기 왼쪽 통증이 많이 발생하셨거든요. 그 MRI를 보니까 이제 요추 4번, 5번 수술했는 부위가 아닌 그 위에 부위. 그래서 4번, 5번에 이렇게 물혹 같은 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 물혹을 그 신경을 누르는 물혹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환자가 많이 통증을 느끼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뼈를 살짝 내시경으로 해서 깎아내고 그 물혹을 터뜨리고 나올 겁니다. 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내시경을 이용한 신경 감압술이 진행되는데요. 내시경을 삽입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나 인대와 뼈, 물혹 등을 제거하는 척추 내시경 수술법이며 통증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을 해결해 증상이 호전되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병변 부위와 척추 신경을 고화질로 선명하게 직접 관찰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뼈의 손상 없이 척추관을 넓혀주어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 뭐 항상 이게 하던 대로 하는 거고
나이도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유착이 심하고 조금 그렇긴 했는데 뭐 큰 무리 없이 끝났고요. 뼈를 이제 깎아내고 무록을 터뜨리고 나면 아마 이제 그런 원래 다리가 아프시던 어머니가 아프시던 증상 자체가 많이 호전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근육을 어떻게든 일단 통과를 해서 뼈를 깎아내고 신경이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근육이나 그 주위에 있는 신경 조직들이 안정화되는데 한 4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보조기는 한 4주 정도 이렇게 소프트하게 조금 차는 게 좋고 수술하고 나서 보행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 결국은 의사가 우리가 하는 게 50%고 환자가 이제 또 해주셔야 되는 게 50%거든요. 그래서 재활을 그렇게 이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시면서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간단한 허리, 이제 코어 운동 뭐 그런 것들 해주시면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술 일주일 후 다시 만난 박명순 어머니. 열심히 문자를 보내고 있는 모습에서 건강함이 느껴집니다. 수술 전보다 얼굴도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녀의 상태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진 네. 않으시고 네. 왼쪽 전혀 안 아픕니다. 뭐 치료 잘 돼가지고 무록은 다 깨끗하게 제거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일주일 좀 됐으니까 이제는 보조기 요거 한 달 정도 착용하시는데 네. 요 보조기 착용하는 이유는 안에 이제 근육이나 뭐 이런 것들 안정화되는데 한 4주 걸려요. 그래서 4주 정도 보조기를 차야 되고 보조기 차고 나서 이제 한 달쯤 되면은 이제 요거 빼야 돼. 네. 안 그러면은 근육이 이제 허리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너무 오래 찰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 달만 차고 요거 빼고 기본적인 스트레칭도 하고 되고 뭐 운동 같은 거 다 원래 하시던 대로 일상생활 하시면 되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연락 주시고 하세요. 네. 아플 때 불편하면 바로바로 연락을 하시고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네.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뭐 그렇게 일단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예. 회진이 끝나고 오늘도 잊지 않고 걷기 운동을 하는 박명순 어머니. 이런 노력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정도였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전혀 아픈 데가 없고 수술하고 난 후에 이렇게 바로 딱 걸어지고 그 전에는 약간 좀 이렇게 수그리고 걷고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바로 똑바로 걸어지고 그래요. 딴 거 뭐 크게 바랄 것도 없고 글쎄요. 어쨌든 안 아프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유롭게 걸음을 옮기며 병원을 찾은 김창호 아버님은 오늘 정기검진에 있는 날입니다. 얼마 전 척추 수술을 받고 퇴원 후 처음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통증으로 다리가 아파 제대로 걸음도 걷지 못해 힘들어하며 병원을 찾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여기가 우리 하에 아프고 구부리고 뭘 하면은 허리가 많이 아프고 대구 척추 보는 병원에서 MRI 찍고 거기서는 수술은 되는데 내시경 수술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김준 선생님한테 수술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버님? 아, 편하게 잘 지냈어요. 편하게 잘 지냈어요? 예. 이제 딱 한 달 좀 됐죠? 예, 4주 예. 정도 내일이면 됐죠? 한다는데. 4주 됐고. 예. 지금 뭐 전에 있던 증상들은 어때요? 증상이 전혀 없어요. 다리도 안 땡기고, 저리지도 안 하고, 밤에 잘 때도 안 땡기고, 예, 예. 신기할 정도로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제 이거 하신 게 척추 분리증하고 전방결리증 때문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원래 어긋나가지고 예. 신경을 이제 이렇게 예. 요 사이 공간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보조개는 한 6주 정도 예. 기본 찬다고 생각하시고 뭐 혹시나 아버님이 불편하시거나 뭔가 어디 아프거나 예. 갑자기 그러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이 아,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이게 뭐냐 혹시 문제가 생겨도 제가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고 아, 치료가 예. 좋거든요. 예. 예, 그렇게 일단 해드릴게요. 예. 예, 예. 아, 진료가 끝나고 바로 주사 치료를 받습니다. 김창호 아버님은 수술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통증도 없고 걷는 것도 매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측 하지 방사통이 이제 많이 심했거든요. 이제 다리가 오른쪽이 다리가 상당히 많이 이제 저린 증상으로 오셨고 이 척추 분리증 때문에 전방결리증이 사실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있으면 뭐냐면은 요 신경 자체가 이렇게 눌리게 되는 거거든요. 배열이 안 맞으면 신경이 이제 안에 이렇게 신경근 자체가 많이 끼게 됩니다. 중앙에 이제 신경이 끼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신경근이라고 해서 나가는 신경이 이렇게 끼어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우측에 하지 방사통이 상당히 심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의 경우에는 많이 이제 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보행 자체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호소하는 환자분 호소한 증상 자체가 이제 보행 거리가 짧아지고 이제 엉치부터 해서 다리가 많이 심하게 저린 현상으로 오시는 거죠. 보통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오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우측 하지 방사통이랑 이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서 일단 내원하셨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위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배 쪽으로 밀려나가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엉덩이나 하지마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척추 분리증에 의해서 전방연인증이 심해서 신경근이 누르는 경우에는 현재 스탠다드는 나사 고정을 해서 요 뼈를 교정을 하고 이 뼈와 뼈 사이 디스크를 제거를 한 뒤에 보형물 넣어서 고정을 하고 이 높이가 낮아져 있는 걸 높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테크닉 자체가 이제 내시경으로 양방 내시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구멍 몇 군데만 이제 뽕뽕 뚫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4번, 5번, 6번이 이제 척추 분리증이 이제 있어서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뼈 사이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일단 신경 자체가 눌리는 게 자체가 상당히 많이 호전되기 때문에 환자들 증상 자체가 깨끗해지고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보행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23일 날 하고 걸어보니까 다리가 대부분 안 땡기더라고. 대부분 땡기는데 안 땡기더라고요. 수술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그 제가 이제 허리가 나았으니까 테니스를 절고 테니스를 쳐야죠. 테니스가 저는 그렇게 좋아요. 경기도 파주에서 이곳 부산 병원까지 다니는 조자룡 씨는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먼 거리지만 여행 오듯 즐거운 마음으로 진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수술 전 힘들었던 시간을 생각하면 이 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 과연 뭘까요? 그 전에 허리가 좋지는 못했었는데 직업상 오래 앉아있는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악화가 돼가지고 서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요.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찢어지는 느낌의 통증이 들어가지고 통증 주사도 맞아보고 뭐 도수치료, 추나 이런 것도 많이 병행해서 다녔는데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그런 저릿한 통증 자체는 거의 없어졌고요. 가볍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허리 부위가. 지금 이제 2주 됐죠. 네네. 수술하신 지금 네, 2주. 2주 됐고 디스크 있던 거 여기 이제 이렇게 신경 누르던 거는 네. 이제 제거돼서 이제 뼈도 깎아냈거든요. 그래서 네.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고 네. 재발률은 보통 한 10% 정도 돼요. 대부분은 큰 문제 없어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 버근하거나 이제 좀 찌릿한 느낌도 있는 게 정상이고 그런 게 이제 조금 불편하거나 하면 네. 나중에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십시오. 네네. 그럼 그때 같아 제가 리스폰스를 해드릴 테니까 네네. 약은 조금 당분간은 드시면 조금 도움이 돼요. 네. 아플 때만 좀 드시고 네. 일단 뭐 지금 사진상에는 뭐 그게 특별한 거는 없어요. 신경은 넓어져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보조기는 한 달 정도 한달 이제 정도? 네. 잘 차시고 활동하시는 거는 걸어 다니고 뭐 하는 건 괜찮아요. 하고 한 달 뒤에는 뭐 스트레칭하고 뭐 운동하시고 하는 건 전혀 문제 없으니까 네. 웨이트도 하셔도 되고 네네. 전혀 문제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외래 이제 오실 때 네네. 연락을 주시고 네네. 그때 맞춰가 치료 좀 해드리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불편하실 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분은 우측 이제 방사통이라는 건 이제 저림 증상이고 통증 자체가 많이 심하고 일상생활도 많이 힘들고 밤에 잘 때도 아프고 이분 직업 특성상 이제 앉아서 이제 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고 운전을 하는 기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이제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5번하고 1007번에 온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도출되면서 파열돼서 나가는 신경근 자체를 이제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대쪽은 깨끗하게 이제 신경이 이렇게 잘 지나가는데 한쪽은 이렇게 신경이 이제 꽉 막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환자 자체가 증상이 이제 우측 하지방각통 심하고 그런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게 한 2, 3개월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이분도 이제 개복을 안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주로 하는 양방 내시경으로 치료를 했고 수술 전에는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나와 있었고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신경 자체가 이렇게 좀 넓어진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분도 뭐 나이가 젊고 아무래도 이제 젊으니까 당연히 또 근육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복하지 않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뼈를 깎아내고 디스크를 제거했습니다. 자룡 씨가 가장 좋아하는 도수와 운동 치료 시간입니다. 수술 후 제대로 운동하지 못해 조금은 무겁던 몸이 오늘 치료로 가벼워질 것 같은데요. 수술 후 지속적인 근육의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 그리고 도수 치료와 운동 치료는 근섬유화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행이나 이런 것들 일상생활을 하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가능한데 외래에서 계속 환자하고 의사하고 계속 꾸준히 보면서 도수나 운동 치료 그다음에 재활에 관한 것들도 계속 이제 설명을 이제 들어야 되고 또 환자가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수술 후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도 계속 꾸준히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환자가 이제 뭐 통증이 좀 당연히 수술을 하고 나면은 허리가 통증이 있든지 다리에 저림감이 좀 남아 있든지 안전하게 하나도 안 아플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중간중간에 캐치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한다면은 좋은 이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운동 치료나 도수 치료들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다 받을 수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요통이 있거나 뭐 신경통이 조금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뭐 주사 치료나 일반적인 약물 치료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쪽 강화 뭐 훈련이나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해서 평상시에 못했던 그런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싶고 네. 몸을 건강하게 더 가꾸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파가지고 이제 이빨이 아파서 치아가 이제 안 좋아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수술을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편한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이게 뭔가 이상이 있는 건지가 궁금한데 이거를 어떻게 물어볼 방법이 없어요. 상당히 불편한데 궁금한 것도 많고 근데 통증이 심할 때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명함을 드리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환자한테 명함을 드리면서 언제든지 불편하신 게 있으면 수술하신 분들은 꼭 일단 불편한 연락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환자 의사 관계의 향상이나 그런 치료 결과를 이제 위해서 일단은 하는 거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이 정말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를 할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허리 치료에 제일 사실 중요한 거는 정말 진단이 정확하게 잘 돼야 되고요. 기술적인 면도 정말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환자하고 의사의 이제 믿음이란 게 신뢰가 있다면 사실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은 뭐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든 뭐 수술적인 치료를 하든 분명히 효과가 없는 것보다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없는 것보다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삶은 척추로 시작된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은 사람이 척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느끼기 쉽습니다. 척추 질환은 한 번 생기면 완치가 쉽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꾸준한 관심과 예방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아닐까요?